안녕하세요. 언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 구성 요소에는 데이터에 관한 문법사항, 형식하고 변수, 그리고 컴퓨터가 해야 할 일에 관한 문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문법사항 중에 연산자를 다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표현에 대한 표현식과 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식,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코드 중에서 의미 있는 단위들을 우리가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코드 단위를 얘기를 하고 세미콜론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게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개발자 사이에서 이거 식과 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이와 같은 형태의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고 해야 하는 작업 단위를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테이트먼트 문장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수행을 하기로 할게요. 여기에서는 제어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기로 할게요. 간단하게 example expression에 대한 표현을 하기로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점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자동 완성 기능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인텔리센스 비주얼 스튜디오의 지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자열이 있다라고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와 같이 변수 선언 표현이 있을 수 있고, 표현할 때 초기화하기 위한 부분, 초기화 값을 표현하는 부분, 이 전체가 문장인데 이 각각 의미 있는 최소 단위들을 우리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하나의 문장 안에,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 여러 개의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샵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쓸 때 특정한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문법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논리에 맞게끔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작성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변수 선언 및 초기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변수 값 대입하는 부분, 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입하고 있는 이 문장, 이게 초기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 표현들이 있었고, 근데 이 대입문에서도 변수와 이 변수의 초기 값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수 선언 및 초기화 문장이고, 표현들이 여러 개의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출문이죠. 콘솔 라이트 라인, 콘솔 하면 어떤 값을 출력해 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문의 종류를 보게 되게 되면 앞에서 봤었던 변수 선언문 같은 선언문도 있고요. 연산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문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선택문, 반복문, 분기문, 예외 처리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어문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먼저 if else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컨트롤 닷 엔터. if else more는 특정한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구문과 거짓일 때 수행하는 구문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름을 입력해 달라라고 하고, 이름을 입력받기 위한 변수가 있고,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자가 키워드로 입력한 리드라인 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키워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입력받은 문자열 내용이 지금 name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이름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비어있는 문자열이 될 테고, 만약에 비어있는 문자열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입력한 거니까 사용자한테 해당되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받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입력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화면에 이름과 주소를 출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 이름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출력하게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것처럼 특정한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거와 거짓일 때 수행하는 구문을 if, else로 표현을 하고 있고, if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조건, 어떠한 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 오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이면 수행할 구문, 거짓일 때 수행할 구문. 네, 이같이 참일 때 수행할 구문과 거짓일 때 수행할 구문을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참일 때에만 수행을 할 구문을 표현하고 거짓일 때 else 부분을 생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 홍길동 입력하고 주소 율도구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죠. 만약에 이름을 입력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름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else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문법상을 강의를 하고 있어서 if, else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 if, else를 내 목적하는 거에 맞게끔 작성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숙련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 공부 외에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논리, 내가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해 가지고 작성하는 작업들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택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닷 누르고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닷 엔터. 선택문은 특정한 표현이 갖고 있는 값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 다를 경우에 선택해서 수행하게 하는 구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기로 할게요. empty, 일단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하나 입력받기로 하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죠. 리드라인. 그렇게 해서 스위치, 이
입력받은 이름 종류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입력받은 이름이 홍길동일 경우엔 이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고, 만약에 강감찬일 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그 외에 여기서 정의하지 않은 다른 값일 때, 디폴트 값일 경우엔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여라 라고, 여기 네임 값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수행할 건지 선택해서 수행하게 하는 부분이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대신 C샵에서는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 수행해야 할 일은 작성했는데 브레이크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 실수를 C 언어나 C++에서는 저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문법적 오류가 아닌데 C샵에서는 저 부분을 문법적 오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금 이 강감찬일 때 해야 할 일과 울지문덕일 때 해야 할 일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강감찬 케이스일 경우에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강감찬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케이스 문이 들어왔어요. 이 경우에만 그 브레이크 문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뭔가 해야 할 일을 작성했으면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홍길동을 입력해 보면 휘리릭 이와 같이 동작하고, 강감찬을 입력하면 일이야. 명시하지 않은 그 외의 기타일 경우엔 이 디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문법을 강의한 거지, 이 문법을 이해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연습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반복문을 알아보기로 할게요. 반복문에는 while문이 있고 do while 반복문이 있고 또 for문, 그 다음 for each문, 이 네 가지 종류의 반복문이 있습니다. C샵에. 그 중에 먼저 그 while하고 do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example while, do while, 컨트롤 닷 엔터. while문 같은 경우엔 특정한 표현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참이게 되게 되면 특정한 구문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간단한 코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i라는 변수값이 1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달라. 대신 값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2 증가시켜달라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i는 0이 될 테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2로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 2도 10보다 작으니까 또 수행을 하고 4가 되고, 또 해당하는 값이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출력하고 6이 되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서 이제 10이 되게 되면 10은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거짓이게 되면 이 반복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예, 특정한 조건이 참일 때 같은 코드를 수행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do while도 비슷한데 do while i가 10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i를 2씩 증가시켜 달라 대신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기로 할게요. 네. 실행해서 보면 이게 조건이 i가 10보다 작다라면 수행하라고 했는데 12가 출력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i가 10이 된 상태였고 먼저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while문은 조건을 비교해서 참일 때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게 돼요. 즉 처음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게 되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do while은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비교하고 난 다음에 참여 수행하게 돼요. 즉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비교를 해보기로 할게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순서도 이어서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 처음 조건이 참일 경우엔 while문이나 do while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i 값을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시켜볼게요. 보시게 되게 되면 while문 같은 경우에 최초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반복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do while 같은 경우에 최초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EX for 반복문 반복문을 수행을 할 때 초기 상태를 지정하는 부분과 조건을 비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건을 변화주는 부분이 있고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반복문이 포문이에요. while문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반복문을 수행할 때 최초 한번 수행을 하고 조건을 비교해서 참이게 되면 반복하는 문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변화주고 즉 1, 2, 3, 4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건 비교 반복 수행 조건 변화 주고 조건 비교 수행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딱 한 번만 수행하는 거예요. 초기화 수행을 시켜볼게요. 네,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or each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엔터 우리는 그 배열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뒤에서 네, 이 반복문에서도 이 for each 같은 경우에 이 배열을 우리는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잠시 빌렸다가 쓰기로 할게요. 같은 종류의 값 여러 개를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배열입니다. 이 정수형 배열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정수형 배열 A열라를 하나 선언하고 동적으로 생성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I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원소의 값을 출력하여라 라고 해서 어떠한 컬렉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사용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for each 구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8장 인터페이스와 컬렉션에서 다룰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것처럼 잘 동작하고 있죠. 이상으로 제어문에 관한 문법 강의는 마칠게요. 여기는 이제 문법이고 실질적으로 이 문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가 논리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문법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상으로 식가문 강의를 마치기로 할게요.